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위탁병원이 총 846개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신규로 28개가 더 증가하였는데 이번 달은 위탁병원이 869개로 또 더 늘었습니다. 10월 달에 비해서 23개가 더 늘었는데 매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 아마 곧 1000개가 넘는 위탁병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위탁병원이 많아도 위탁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이라는 것은 모두 다 국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급부터 6급 사망까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가 아프든 내 상위처와 상관없이 모두 다 국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7급인 경우, 그리고 참전 유공자인 경우, 또 고엽제 후유 의증인 경우 각각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급 같은 경우는 본인 상위처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지만 본인 상위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비 진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급여 항목은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분들 또한 급여 항목 중에서 얼마가 되었든 간에 10%는 본인 부담이지만 나머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주의사항으로 해서 제가 직접 겪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병원 중에서도 이번에도 꽤 큰 위탁병원을 제가 찾아갔고 그 병원에서 진료도 많이 했고 여러 부위별 각각 검사하고 진료받고 그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까지 하고 10하루에 걸쳐서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비급여 항목이 추가로 발생을 하여 제가 국가보훈부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위탁병원 관리단까지 전화 연결이 되어서 왜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예전과 많이 다르냐 하고 여쭤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먼저 진료 중에 조영제를 넣고 MRI를 촬영하는 과정 중에 주사 키트라고 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계산을 하자고 하여 제가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다시 전환을 하여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막상 입원할 때는 입원 담당하시는 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원 중에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병원에 입원할 때 대부분 다 급여 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제가 비급여 항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별로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뭐 법이 바뀌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담당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월 달에 위탁병원 비급여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입원을 하고 수술하고 퇴원을 하면서 그 퇴원할 때 의료비 진료 상세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급여 항목으로 16만 5,500원이 따로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자,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위탁병원과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왔는데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보훈병원에서는 무료인데 왜 위탁병원에선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여 진료비를 청구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중앙보훈병원이나 다른 보훈병원을 가게 되면 들어가서 퇴원할 때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보훈병원을 가서 진료하고 수술하고 퇴원을 하더라도 아마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전액 국비로 무료로 진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탁병원에서는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여 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청구를 하는지 저는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여 국가보훈부에 질문을 해 보았는데 그곳에서도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위탁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한 거는 아마 모든 위탁병원에서 그렇게 책정을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위탁병원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늘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위탁병원이라는 거는 보훈병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예약도 3개월, 4개월 걸리다 보니 그런 진료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각각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가 위탁병원인데, 말만 위탁병원이지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을 경우에 그러면 유공자가 그만큼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많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위탁병원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위탁병원 그러면 중앙보훈병원이나 나머지 보훈병원을 대신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과 동일한 전액 국비 진료를 해야만 위탁병원의 뜻과 같은 말이 되는데, 말만 위탁병원 그러지 실질적으로 위탁병원에서 저도 이번에 지금 이렇게 16만 5,500원을 납부를 했지만 저 말고도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댓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냥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몇백만 원씩 납부를 했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실 때 담당 주치하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가유공자다, 보훈보상 대상자다, 참전유공자다, 그래서 보훈 대상자다, 그래서 보훈 대상자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콩팥에 물혹이 있어서 신장 낭종으로 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간 병원에는 로봇 수술기도 도입이 되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의사분께서 얘기를 하실 때 제 질병과 관련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으로 하는 수술이 있고, 두 번째는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 있고, 세 번째는 개복 수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로봇 수술은 통증이 조금 덜하고 복강경 수술은 통증이 조금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개복 수술은 많이 아플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해서 급여가 되질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급여 항목은 전액 제가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보험 대상자인데 로봇 수술로도 가능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로봇 수술은 해당되지 않네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봤고, 당연히 로봇 수술은 지금 어떤 수술이 되었든 간에 로봇 수술은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수술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로봇 수술인데 보험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또 그거는 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전립선암 수술을 로봇 수술로 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아마 그분은 로봇 수술을 무료로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몇 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는 로봇 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수술할 때 복강경 수술로 수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받아 수술비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이렇게 비급여 항목으로 16만 5,500원이 지출되었는가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예전에 제가 다른 곳을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무통주사를 맞습니다. 그 무통주사가 보통 약 10만 원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무통주사도 급여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무통주사가 비급여로 처리가 되다 보니 제가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만약에 급여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제가 그만큼 통증을 참을 수 있으면 괜찮다 싶어서 신청은 했지만 막상 무통주사가 비급여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궁금해서 이제 전화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았던 것이죠. 어떤 부분이 비급여고 어떤 부분이 비급여가 아닌지 그랬더니만 각각 병원에서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아마 전 병원이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어떤 병원은 급여로 처리를 해주고 또 어떤 병원은 비급여로 처리를 했는지 조금 안타까운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위탁병원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훈 대상자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래로 진료를 가셨을 때도 어떤 검사를 할 때 뭐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수납하는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보훈 대상자인데 이게 비급여 항목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급여라 그러면 또 그런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 있을 때도 담당 주치 의사께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대상자라고 해서 가능하면 급여되는 부분으로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어떤 수술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훈 대상자인데
국비 진료 가능한 걸로 해달라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여유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지만 로봇 수술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원을 할 때 돈이 몇백만 원 나오는 거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왜 위탁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냐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능하면 위탁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할 때는 보훈 대상자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 치료하는 물건이나 수술하는 내용이 국비 진료가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무료로 진료하고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위탁병원 중에서 비급여 항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번 중에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혈관이 파열됐는데 왜 이번에는 제 몸의 혈관들이 이렇게 많은 고역을 치렀는지, 혈관이 한 곳이 파열된 게 아니라 자그마치 4번이나 혈관이 파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혈관 파열로 인해서 또 많은 고통도 따랐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위탁병원이 되었든 보훈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 병원이 되었든 간에 이런 혈관 파열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꼭 참고를 하고 초기에 빠른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